코너를 준비했는데요. 2024년 리딩 코리아가 지난 7월 7일에 녹화를 마치고 지금은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리딩 코리아를 만나실 수가 있는데요. 이금희 아나운서와 5명의 유명 독서가들이 함께 11권의 책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리딩 코리아 영상을 보시면서 정말 좋은 책들 이번에 소개를 했다 좋아하시면서 함께 해주시는데 그걸로 우리가 끝낼 수가 없죠. 그래서 책을 읽고 책을 읽은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나누고 또 혹시 못 읽은 분들이 있으면 함께 모여서 책을 더 읽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는데 2024 리딩 코리아 함께 읽는 충북 이제 본격적인 북클럽 활동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시도로 CJB 북클럽 살롱드 리브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분들이 이 첫 번째 처음 물꼬를 터주실까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방송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많이 알려드릴 텐데 자 CJB 북클럽 살롱드 리브르의 멤버 독서 전문가 김민수 원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네. 그동안에 네. 책을 행복하게 읽으셨는지 얼굴이 더 밝아지셨고 반짝반짝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뭐 긴장도 되고요. 네.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리딩 코리아를 사랑하는 애청자이시죠? 네. 김예림 선생님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예림 선생님 정말 음악 앨범에서 지금 초보 독서가의 책 이야기 이 코너가 얼마 전에 시작됐는데 많은 분들이 박수갈채를 보내던데요. 초보 독서가 말고 네. 초초 독서가로 좀 바꾸고 싶은 심정입니다. 자, 이렇게 바쁘신데도 2024 리딩 코리아 함께할 CJB 북클럽 살롱드 리브르 함께 해주신 분 감사드리고 우선 김민수 원장님은 우리 CJB 라디오와 인연이 된 게 상당히 오래됐어요. 2000년 2월부터 했습니다. 네, 어떤 일을 하셨죠? 제가 하는 일이요? 아니면 2002년도부터 방송요. 방송이죠. 네. 2002년 2월부터 리딩 코리아 북 매니저로 제가 활동을 했고요. 네. 3년 동안 방송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한 120회 정도? 그러면 책을 한 100여 권 넘게 100여 권 정도. 다뤘다는 얘기잖아요. 이야. 패널들이 오셔서 선정한 책을 네. 100여 권 정도 다뤄봤습니다. 그럼 패널들 오시기 전에 그 책에 대해서 어쨌든 읽고 네. 방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하나 굉장히 그래도 네. 저한테 스스로 위안을 삼는 부분은 네. 그 100권을 다 읽고 네. 방송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네. 그 부분은 스스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예림 선생님도 김민수 원장님 같이 한 100권 넘게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앞으로. 지금 일주일에 한 권 하는데 네. 매우 벅찹니다. 나중에 지나고 보면 정말 행복했던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고 김예림 선생님은 지금 초등학교 교사시죠?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현도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특수교사 김예림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분이시고 그 어떤 선생님보다 물론 선생님들이 다들 고생하시고 최선을 다하시지만 김예림 선생님은 또 특수교사라는 그런 영역이어서 네. 더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고생도 많고 행복한 일도 많고 보람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책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 모셔서 이렇게 특별한 방송을 하게 돼서 기쁘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방송 함께 하시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리딩 코리아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리고 어떤 캠페인이었는지 그 얘기도 하고 또 실제 책을 얼마나 재미있게 읽을까 네. 이제 그런 얘기도 우리 독서가이신 두 분 선생님들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리딩 코리아가 우리 CJB 청주 방송의 독서 캠페인 프로그램인데 네. 김민수 원장님께서는 리딩 코리아를 어떻게 보셨어요? 정말 저는 리딩 코리아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요. 예. 일단 한마디로 추격하면 리딩 네. 코리아는 어른들 이야기입니다. 네. 왜 어른들 이야기냐면 네. 지금 현대 삶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않아요. 자기의 스스로의 어떤 힘듦만 생각하지 예. 타인이 소외돼 있고 어떤 약한 계층에 대해서 네. 거기서 일어나는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 사회가 일반적 사회인데 네. 이 리딩 코리아 패널들은 정말 이분들은 다독가이다 보니까 예. 인성적으로 제가 이렇게 볼 때 물론 제가 어떤 선입견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인성적으로 완성이 돼 있으시다. 예. 오늘도 선정한 책들이 전부 다 타인에 대한 공감이거든요. 네.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네. 그래서 역시 다독하시는 분들의 진가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닐까. 그리고 요즘같이 자극적이고 상당히 상업적인 그 방송만 아주 많은 프로그램 편성이 돼 있는 부분 중에서 예. 리딩 코리아 같이 이렇게 방송 프로에서 신선함을 불어넣는 프로가 있을까 할 정도로 네. 저는 사실 리딩 코리아에 대해서 엄청난 그 자부심하고 예. 정말 이 리딩 코리아 하시는 그 방송 프로 편성을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CJB에 대한 이 칭찬이. 그런데 네. 책 이야기만 하는 프로그램이면 얼마나 심심하고 재미없을까 이렇게 혹시라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그게 전혀 아니었어요. 전혀 아닙니다. 정말. 예. 우리 리딩 코리아의 왕팬이라고 할 수 있는 김예림 선생님은 리딩 코리아가 어때요? 저 원장님 말씀에 너무 공감하는 게 네. 제가 이제 리딩 코리아 방청을 하고 와서 이제 SNS에 올리면서 예. 충북의 자랑이라고 적었거든요. 와. 그렇죠. 저는 처음 2022년에 리딩 코리아 방송을 하신다고 하셨을 때 정말 많이 놀랐어요. 네. 이런 방송을 한다는 것 자체도 너무 놀랐고 너무 기대가 됐고요. 예. 그리고 또 이금희 아나운서님이 나오신다고 하니까 그것도 야. 많이 놀라웠거든요. 이금희 아나운서님이 함께 해주신 게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죠 또. 네. 정말 신의 한 수고 예. 방송의 그 무게감이 예. 무게감과 진실성이 더 돋보이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책을 좋아하시고 많이 다독가세요. 읽으신 분이에요. 정말 네, 맞습니다. 그 방청할 때 감동이 있었는데요. 그건 좀 이따 또 나오거든요. 예. 제가 그 2023년에는 방청객을 모집한다고 해서 맞아요. 도청에서 네. 녹화했을 때 바로 이제 신청을 했고요. 네. 그때부터 야. 엄청 기다려지더라고요. 설레고. 그 2023년 녹화 네. 때는 사실 녹화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소리도 사실은 방청석에 있을 때 야. 소리가 잘 안 들렸어요. 밖에 차 다니는 네. 소리도 들리고. 아,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네. 들어야 되니까 예. 귀를 엄청 기울였거든요. 오히려. 네, 소리가 네. 잘 안 들려서 네. 그래서 몰입감이 사실은 더 있었어요. 네. 그리고 사실 열악했다고 하시는데 정말이거든요. 등받이 의자가 없었고 예. 등받이가 없는 의자였어요. 네. 근데 5-6시간 촬영을 하는데 예. 앉아있기가 조금 힘들었거든요. 근데 정말 재밌었다는 네. 그 기억이 나는 거를 봐서는 네. 그 힘든 것도 이제 이겨냈다는 거죠. 그 야. 너무 패널분들과 이금희 아나운서의 진행이 그리고 저는 그렇게 NG가 없는 방송이 있는지 몰랐어요. 예. NG 같은 건 없고요. 정말 몇 번이나 뭐 이 방송을 맞춰봤나 할 정도로 네, 야. 네, 엄청 자연스럽습니다. 사실 12권 책을 네. 다 소개하는 그게 네. 프로그램의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잠깐씩만 얘기한다고 해도 12권 다 얘기하면 그래서 녹화 시간이 한 5시간 반, 6시간 네. 이렇게 걸린 거죠. 네. 근데 그 긴 시간을 등받이도 없는 의자에 앉아서 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올해 또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때 네. 그 힘들었지만 올해는 어떤 책을 또 소개해 주실까, 얼마나 재밌을까 이런 게 되게 기대가 됐어요. 근데 이금희 아나운서 제가 아까 엄청 대단하시다고 한 네. 이유가 쉬는 시간에 방청객한테 오셔가지고 대화를 하시고요. 소통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예. 너무 친절하시고 정말 밝게 웃으시는 게 가식이 없으시고 사진도 막 네. 찍어주셨잖아요, 같이. 웃으시는 모습이 엄청 따뜻하고 되게 환대받는 느낌이 들었고요. 네. 오셔가지고 뭐 책 이야기를 같이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리딩 코리아를 방송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 정말 기회가 된다면 현장 방청을 꼭 해보시는 걸 추천을 네. 드립니다. 야, 내년도에 리딩 코리아 현장 방청객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했는데요. 아, 제가 괜한 말씀을 드렸네요. 그럼 저가 못 갈 수도 있는 건가요? 무대를 좀 큰 데로 더 넓은 데서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올해 방송은 2024년 리딩 코리아는 이제 증평의 독서관 김득신 문학관에서 했는데 거기도 참 뜻깊었던 것 네, 같아요. 거기는 자리도 좋았고요. 의자도 괜찮아 편안했고 소리도 잘 들렸고 정말 작년보다 조금 더 쾌적한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리딩 코리아가 목표로 하는 게 책을 많이 읽자가 우선 네. 첫 번째고 그렇다고 기계처럼 책을 읽고 계속 그렇게 쌓아가는 거 이것만이 아니라 독서를 통해서 우리 삶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년 추천 도서를 정하고 녹화를 하고 그걸 방송으로 내보내는데 저는 이번에 정말 뜻깊게 생각했던 게 2022년 12권 선정 도서 가운데 한강 작가님의 책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작별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무너무 인상 깊었어요. 네. 네. 그리고 실제 한강 작가님이 그 2022년 7월에 네. 충북 교육도서관에 와서 학생들과 함께 만나서 북 콘서트를 해주셨잖아요. 아, 그렇죠. 그때 함께했던 그 중학생 3학년들은 얼마나 그 네. 행복감을 갖고 아, 저 너무 부러워요. 앞으로 그 학생들 가운데 네. 진짜 한강 작가 같은 작가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아, 기대도 네. 되더라고요. 저는 항상 부러웠던 것 같아요. 동양아시아에서 노벨문학상 그 일본 2명, 네. 중국 2명, 맞아요. 일본이 3명인가요? 이렇게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일본 작가의 오에 겐자부로 선생님은 정말 좋은 작가다라고 했는데 제가 한강 작가 책을 몇 권 읽어봤을 때 예. 전혀 손색이 없는 정말 그렇죠. 저는 노벨문학상 받았는데 놀라지 않았어요. 당연하죠. 당연한 때가 네, 왔구나. 당연하죠. 네. 했습니다. 네. 노벨상 수상 그 덕분에 한강 작가님 책은 물론이고 문학 작품에 대한 독서 열풍이 일고 있다니까 그건 참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게 또 냄비처럼 끓었다가 식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래도 지금 노벨상을 받았다고 하니까 정말 이게 네. 궁금증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죠. 음. 그래서 일주일이 채 되기도 전에 네. 100만 부를 돌파했다고 해요. 네. 야.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네. 저도 이제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책을 네. 좋아하는 단톡방이 이제 여러 개 있는데요. 네. 이 발표가 나자마자 정말 정보가 바로바로 이제 단톡방에 올라왔어요. 오. 그래서 저도 거기를 통해서 단톡방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다들 예. 축하도 하고 막 한강 작가 너무 좋아하는 작가인데 네. 타게 돼서 너무 좋다 눈물이 난다 막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감격을 하고 예. 제가 한강 작가 책을 4권 정도 읽었는데 네. 읽지 않는 책을 네. 읽지 않았던 책을 아. 정말 급하게 인터넷 서점으로 정말 신속하게 저는 주문을 했거든요. 번개처럼 안 읽은 책들을 네네. 주문했다. 네. 근데 예. 사실은 그 단톡방에 음. 동네 책방 예. 사장님도 계셨어요. 친한. 그 서점 가서 샀어야 되는데. 네. 근데 제가 빨리 받고 싶은 욕심에 네. 이제 온라인 서점에서 주문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기사를 보니까 그 동네 책방에 유통이 잘 안 되고 그 대형 네. 서점에만 됐다는 그런 예, 뉴스가 많이 예. 나오더라고요. 온라인 서점은 한동안 주문 그 접속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책은 그 빨리 정도로. 받았어요? 예, 그런데 예. 받았긴 했는데 네. 제가 그 책을 뭐 다 받아서 한꺼번에 읽을 수도 없는데 아. 조금 천천히 사도 됐었겠다는 좀 반성을 그 기사를 보고 세상에 했습니다. 그 모임 방에 있는 동네 서점 네. 책방 사장님께 속으로 미안했겠군요. 네, 이 자리를 빌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독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건 이제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흐름을 우리가 바로 실생활로 연결시켜서 독서하는 게 습관이 되고 어떻게 보면 머릿속에 근육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강 작가 이번 현상에 대해서 노벨상 네. 받으신 이후의 현상에 대해서 한강 작가는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볼 때 그냥 제 생각입니다. 예. 한강 작가는 다소 씁쓸하실 것 같아요. 아,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 뉴스나 그 SNS에서 많이 회자되는 부분이 100만 부 예. 그리고 한강 작가가 갖고 있는 어떤 필체에 대해서 느낌 이거는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데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받은 아주 전적으로 그 주요한 역할을 했던 책이
작별하지 않는다. 네. 그리고 소년이 온다. 이런 책인데 작별하지 않는다는 제주 4.3 사건을 다룬 거죠. 예, 맞아요. 그리고 소년이 온다는 광주 민주화 항쟁 예. 운동을 다룬 건데 이 부분이 더 어떤 지금 사회에서 더 이슈가 돼야 되고. 아, 맞다. 그러니까 우리는 놓치는 게 뭐냐면 네. 그 달을 손가락을 가리킬 때 이 손가락을 보면 안 되고 달을 봐야 되는데 네. 4.3 사건을 다룬 이 책에 대해서 네. 2017년 10월 1일 날 네. 미리 이탈리아 문학상 말라파르테상을 받아요. 네. 이 수상 소감이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수상 소감을 했습니다. 예. 존엄과 폭력에 공존하는 모든 장소, 모든 시대가 광주가 될 수 있다. 예. 이 책은 나를 위해 쓴 게 아니며 단지 내 감각과 내 존재와 육신을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 살아남은 사람, 그들을 가족에게 빌려주고 싶었을 뿐이다. 예. 대단한 수상 작가 소감이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잔치상을 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예. 우크라이나 맞아요. 전쟁, 네. 이스라엘 전쟁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인터뷰도 사양하고. 네. 저는 한강 작가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를 예. 그게 더 이슈에 부각이 되면 한강 작가는 비로소 본인의 네. 작품에 대해서 아. 뿌듯해 흡족해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김민수 원장님 얘기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언론 매체 또 우리 사회의 스피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의미를 얘기하기는 하는데 네. 정말로 그 사회 그 사건과 그 의미에 대해서는 바라보지 않네요. 네. 네. 저도 이제 노벨 문학상 수상하시고 나서 네. 작별하지 않는다는 그 전에 읽었는데 소년이 온다는 제가 너무 읽기 어렵다고, 그러니까 힘들다고 해서 너무 네. 마음이 아파서 힘들다고 해서 네. 못 읽고 있었어요. 딸 네. 방에 이제 꽂혀 있었는데 그래서 수상 소식을 듣자마자 그 소년이 온다를 읽었거든요. 예. 근데 뭐 저는 계속 뭐 마음이 아팠지만 마지막 장면에 제가 부모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 어머니가 네. 말했던 그 부분이 정말 너무 네. 제가 읽기 어려울 정도로 네. 예, 가슴이 아팠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한강 작가가 그 생존자들에 대해서 예. 살아달라는 네. 그런 메시지를 남기고 싶었다고 예.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되게 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폭력이라는 걸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한강 작가의 작품을 통해서 폭력이라는 게 정말 우리 삶 속에 인간에게 얼마나 깊게 박히는가. 네. 그럼 유리 파편 같이 네. 그런 걸 너무 아프게 잘 쓰신 것 같아요. 저는 이 작별하지 않는다나 예. 소년이 온다를 읽을 때 네. 저는 사실 이렇게 정의 내렸어요. 한강 작가 유가족인가? 아, 그래서 어떻게 예. 유가족이 아니고서 이 감정을 이해하지? 네.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어마어마한 사람이고 네, 네. 아까 말씀하시는 소년이 온다의 한 대목에 보면 어머님이 마지막 절규같이 얘기하죠. 그저 겨울이 지나간 게 봄이 오드마는 봄이 오면 늘 그랬듯이 나는 다시 미치고 여름이면 지쳐서 시름시름 앓다 가을에 겨우 숨을 쉬었다. 네. 이런 멘트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거는 유가족 아니면 쓸 수 없는 말들이거든요. 대단한 공감 능력입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러네요. 네. 자, 이렇게 우리가 한강 작가가 2022년 리딩 코리아 작별을 하지 않는다 그 책을 리딩 코리아가 선정했다는 거 그거 여러분께 공유해 드리며 다시 한번 한강 작가의 작품에 경의를 표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2024 리딩 코리아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네. 제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로 앞으로 라디오 지금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지만 이걸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상황을 보이는 라디오로 편집을 해서 조만간 유튜브 게시판을 통해서 CJB 유튜브 채널로 여러분께 공개를 해드릴 예정인데 그런데 제 생각은 제 바람은 이게 이번 하나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CJB 북클럽 일단 시작하는 건 살롱 드 리브르. 살롱 드 리브르 살롱인데 리브르가 불어로 책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살롱 드 리브르 책이 있는 살롱 이 이름으로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 살롱 드 리브르 참가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 본격적으로 리딩 코리아 2024 선정 도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네. 방식은 김민수 원장님과 김예림 선생님이 4권씩 그 책 이야기를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소개를 해주시고 세 권이 남는 건 제가 이야기하는 걸로 네. 그리고 책 얘기하면서 같이 네. 자유롭게 이야기하시는 걸로 하시죠. 그러면 일단 김민수 원장님은 네. 조선이 만난 아인슈타인, 네. 어른을 키우는 어른을 위한 심리학, 네. 나의 이상하고 평범한 부동산 가족, 그리고 네. 김원익의 그리스 신화 이 네 권이고 네. 우리 김예림 선생님은 네 권이 어떤 책이죠? 네,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는 공부, 그리고 네. 깻잎 투쟁기, 그리고 우리가 겨울을 지나는 방법, 그리고 각각의 계절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탐독가들 가족을 구성할 권리 1인칭 가난 이렇게 세 권인데 여러분들께 이 각각의 책에 대해서 내가 생각한 키워드 네. 뭐 단어일 수도 있고 문장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읽은 그 책의 느낌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생각한 키워드는 이거였는데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CJB 청주방송 조이 FM을 통해서 여러분들 라디오 살롱 3, 4부 특집 방송으로 지금 듣고 계시는데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2024년 리딩 코리아 책 함께 읽기를 위한 CJB 북클럽 살롱드 리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민수 원장님 그리고 김예림 선생님 이렇게 모셔서 책 이야기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본격적으로 2024 리딩 코리아 선정도서 11권 책 이야기를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요. 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갑니까? 마음이 급해요. 지금 마음이 급합니다. 그래서 이 11권을 우리가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일단 해보는 데까지 해보고요. 그리고 혹시 오늘 이 시간에 다 못하면 네. 또 우리가 다음에 또 해야죠. 네. 2탄, 3탄 계속하면서 또 함께 하시는 분이 더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네. 예, 그걸 기대하면서 자 그러면 먼저 우리 김민수 원장님 네. 조선이 만난 아인슈타인부터 얘기할까요? 네. 네. 이 책 정말 흥미로웠고요. 네. 정재승 교수의 추천책이다 보니 음. 과학 도서입니다. 네. 네, 과학 도서인데 키워드는 이 책 제목이에요. 조선이 만난 아인슈타인. 아.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반어법도 아니고 네. 조선이 어떻게 아인슈타인을 만날 수 있을까? 근데 진짜 만난 거잖아요. 만난 거죠. 자, 그런데 이 책이 정말 특이한 건 예. 일단은 저자부터 잠깐 말씀드리면 네. 민태기 박사는 이 책 제가 읽기 전에 알았어요. 알고 있는 분이었어요. 유튜브에 자주 나오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좀 독특한 분이냐면 네. 기계공학 박사입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서울대학교 기계공학 박사 하시고 미국 가서 UCLA 박사 후 과정 수료하시고 예. 돌아오셔서 유튜브에 이제 무슨 회사의 어떤 재직 중이신데 이분이 그 유튜브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하는 내용을 보면 어느 날은 틀면 영국 과학사를 얘기해요. 예. 어느 날은 틀면 프랑스 과학사를 얘기해요. 오. 어느 날은 틀면 유럽의 과학사를 얘기하고 네. 어느 날을 틀면 뻥튀기 과학을 얘기하고 도대체 이분이 모르는 박학다식이라는 말이 그대로 이분한테 적합한. 야, 네. 예. 근데 이분은 과학으로 푸세요. 음, 모든 얘기를 네. 과학으로 푸세요. 야. 318쪽짜리 책이라 그렇게 길지 않고요. 네. 읽기 가독성 좋고요. 네. 자, 이 책은 근데 굉장히 특이한 게 있어요. 제가 이런 책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개화기부터 네. 1800 후반부터 1945년도 네. 식민지 끝나기 전까지의 우리 선조들이 예. 과학을 어떻게 바라봤을까? 아. 우리는 그 일제 식민지 시대라는 그 책을 읽어보면 대부분 독립사, 네. 그다음에 일제 식민지의 식민지사 요거에 네. 대해서 많이 집중해 있지. 네. 좌우의 사상에 대한 대립 이런 책은 엄청 많은데 네. 이걸 과학으로 풀어서 쓰는 책은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맞아요. 이 책은 절대로 좌우의 사상을 가지고 음. 보면 안 되고 네. 우리의 선조들이 얼마나 과학에 열정적이었고 네. 탐구적이었나 네. 그거를 바라보는 책이고요. 이 책 자체가 우리가 익히 아는 그 독립운동가나 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나 이승만 전 대통령이나 여러 분들을 보면 네. 이분들이 과연 뭐 과학 배경이 있을까 하는데 다 이어져 있고요. 실제로 다 이어져 있고 당시를 살았던 인텔리들이 어떤 예. 지식인들이 어떠한 그 과학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지를 아주 디테일하게 정말 그 예를 들어서 뭐 예. 서재필 박사라고 네, 얘기하면 저는 네. 사실은 갑신정변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최초의 의학 박사였고 예. 이분의 삶을 보면 정말 파란만장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이 참. 사연 안에 예. 예, 서재필 선생님 박사님 얘기도 있고 우리나라 최초의 물리학 박사
최규남 선생님 네. 서울대 5대 총장이었죠. 그다음에 우장춘 박사. 우장춘 박사 얘기도 많이 나오죠. 우린 뭐 대명사로 씨 없는 수박이라고 예.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좀 수정이 필요한 게 네. 우장춘 박사는 씨 없는 수박을 만드신 적은 없고요. 이거는 이제 교과서에도 수정이 됐습니다. 네, 네. 우장춘 박사의 최고의 업적은 우리가 지금 김치 만든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배추하고 무 품종을 개량해서 우리나라 품종으로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사실은 굉장히 가슴 아픈 사연을 갖고 있어요. 네, 맞아요. 저도 이걸 처음 알았는데 네. 아버님이 우범선 그 무신이었죠. 예. 당시에 근데 명성황후시에 가담했던 우리나라로 따지면 반역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살기가 어려웠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일본으로 일본으로 건너갔죠. 갔고. 그래서 일본을 건너가서 숨어 살면서 네. 어떻게 도쿄 근교에 살면서 결혼을 하셨는데 일본인과 결혼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암살당하셨어요. 예, 네, 네. 그 아버님은 우장춘 박사는 아버님은 우범선 그 무인은 암살을 당했는데 어떤 연유인지는 정확하게 물론 여기 기술은 돼 있긴 한데 우장춘 박사가 반은 한국인 반은 일본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이 척박한 우리나라 사실 과학이 없고 네. 뭐 품종 개량이나 이런 거 기술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왜 왔을까 고생이 뻔한데 근데 당시에 우장춘 박사가 예. 현해탄을 건너서 우리나라 와서 농업 생산이나 여러 가지 그 조선이 어렵게 사는 부분을 좀 개혁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셨나 봐요. 물론 여기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생길이 뻔한데 일본에서 웬만큼 대우를 받고 있었거든요. 네. 네. 이 조선이 만난 아인슈타인 책 얘기 속에 우장춘 박사님 얘기만 갖고도 지금 1시간을 얘기해도 네. 모자랄 것 같아요. 야, 큰일인데 이거 시간이 없는데. 네. 자, 그래서 일단 조선이 만난 아인슈타인 얼른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정리를 같아요. 좀 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우장춘 박사도 있고 황진남, 그 우리나라 뭐 UC 버클리를 중퇴하고 독립운동에 투사한 여러 가지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일화가 하나 더 요것만 얘기하고 정리를 좀 할 건데요. 1920년대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강연을 열면 500명에서 1000명의 관중이 몰렸고 말도 안 되죠. 당시에 예. 당시에 대단합니다. 네. 1920년대인데 참. 근데 관중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의 학생이 절반 이상인데 못 알아듣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펜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단한 열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신기한 이론이고 최첨단 이론인데 내가 알아야 되겠다는 지식을 갈구하는 이 열정들이 우리 선조들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그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인데 네. 조선이 만난 아인슈타인이라는 거는 우리 선조가 그만큼 과학 기술에 대해서 열정적이었고 엄청난 지식의 갈구가 있었다. 네. 우리가 체제만 이렇지 않았으면 우리도 대단한 과학 강국이 당시에도 될 수 있지 않았을까. 네, 저도 이 책 읽고 아쉬웠던 점이 조선이 만난 아인슈타인에 등장하는 그 과학자들 네. 그 계보를 그대로 우리가 우리의 자산으로 끌어안아서 이 나라를 만들었더라면 네. 야, 일본이 상대 못하죠. 그렇죠. 근데 지금 그랬는데 이제 참. 저희가 반도체 전 세계 한 D램 분야는 70%를 점유율을 갖고 있고 예. 배터리 산업 분야, 자동차, 선박 여러 가지 화학 제품들 전체를 놓고 보면 이 선조들의 근간을 우리가 피 속에 살아있다. DNA 안에 다 의미가 있는 거군요. 있죠. 네. 네. 자, 김민수 원장님이 본 조선이 만난 아인슈타인 키워드를 중심으로 봤는데 키워드가 너무 길었어요. 뭐 어떻게? 자, 그러면 일단 김예린 선생님이 책 얘기에 하나도 못할 위험에 빠졌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주 잠깐 하겠습니다. 네, 김예린 선생님 어떤 책부터 말씀해 주실 길다고 건가요? 하셔가지고 급하게 수정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는 공부의 제 키워드는 네,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응답인 것 같아요. 응답. 근데 이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는 공부 이거는 길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선 해야죠. 키워드는 응답이고요. 응답이고. 길게 네. 하고 싶지만 네.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우선은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네. 제가 김승섭 교수님 책 처음 그 아픔이 길이 되려면을 읽고 정말 좀 충격을 받았어요. 먼저 읽은 책이 있었군요. 네. 네. 이 책도 이제 리딩 코리아 하기 전에 제가 그 아픔이 길이 되려면이라는 네. 책이 너무 좋아서 예. 김승섭 교수님 책을 전부 다 읽었거든요. 근데 참. 김수석 교수님 덕분에 뭐 사회 역학자 이런 예. 말도 이제 처음 들어봤고 네.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세상을 너무 모르고 살았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첫 책으로.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한참 지나서 6, 7년 지나서 이제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는 공부라는 책을 네. 내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책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길이 되려면 네. 타인의 고통에 응답을 해야 한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응답. 네. 이게 총 4부로 되어 있는데 예. 1부는 당신은 정상인입니까? 아. 네, 제가 특수교사잖아요. 예. 이 정상인에 더, 대한 오. 용어에 좀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예민하시겠군요, 거부감이 더. 있어요. 네. 그래서 예. 그냥 다른 사람들이 아무 뜻 없이 네. 저 정상인데 정상이자 네, 네, 네. 하면 그 사람이 나쁜 의도가 아니었는데도 음. 제가 자꾸 반발심이 생기는 거예요. 네. 정상이 뭔데? 막 이러면서 네. 좀 그렇죠. 따지게 되고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사람과 네. 그러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네. 정상 비정상으로 네. 가르지 말라. 그리고 꼭 장애가 아니더라도 뭐 네. 많은 사람이 하고 있는 거는 정상이고 예. 소수가 하고 있는 소수가 거는 하면- 정상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약간 반발심이 있었는데 여기 네. 첫 제목이 그거여서 1부에는 맞아요. 이게 제일 생각이 나고요. 네. 2부에는 이제 오줌권인데요. 오줌권. 제가 또 화장실을 엄청 자주 가는 편이거든요. 참. 그래서 엄청 이걸 읽고 예. 민감하게 네. 이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이게 또 우리 깻잎 투쟁기하고 네, 연결이 네. 되잖아요. 연결이 맞아요. 예. 읽으면서 깻잎 투쟁기도 읽으면서 네. 여기서 말했던 그 부분이 엄청 이게 중요한 일이구나라는 네. 거를 좀 야. 알게 됐고요. 3부에는 또다시 이제 차별금지법, 이동권 이런 거 저 참, 너무 아유. 이제 민감한 사항이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예. 사실은 특수교사나 이런 특수교육을 하는 사람들도 음. 사실은 모든 걸 찬성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터뷰한 부분도 너무 좋았고요. 저는 그리고 그 이동권이 단순히 이동만을 위한 그 권리가 아니라 예. 이동하지 못해서 배우지 못하고 네. 이동하지 못해서 경험하지 못하는 예.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더라고요. 더 큰 문제군요. 네네. 네. 그래서 그게 인상 깊었고 4부는 이제 헬렌 켈러 네. 네. 그리고 천안함 피해자. 그러니까 헬렌 켈러가 이제 장애가 있는 본인이 장애가 그렇게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제 장애가 있는 뱃속 아기를 태어나지 않도록 한 의사와 산모의 결정에 적극적인 지지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헬렌 켈러에 좀 실망을 할 수도 있는데 네. 한 사람의 가치관이 그 사회 인식을 뛰어넘지 못한다 이런 네. 거를 말하고 싶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게 너무 슬펐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진짜 내용을 읽고 그러네요. 너무 슬펐고 음. 그리고 천안함 피해자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네. 이것도 좀 충격이었는데 이제 폐잔병이라는 단어나 네. 이런 예. 단어들이 뉴스를 통해서 나오면 네. 저는 사실 군대나 이런 이야기도 관심이 없고 네. 하잖아요. 네. 그러면 뭐 폐잔병 그런가 보다. 네. 이렇게 생각했던 게 너무나 미안한 마음. 왜 그 사람들을 폐잔병이라고 불렀을까라고 의심하지 않았던 네. 그런 마음들이 좀 되게 미안함으로 많이 네.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처 바라보지 못하는 것 그런데 실상은 그곳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삶에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 심각한 그런 문제들 네. 이런 것들을 김승섭 교수님이 얘기를 네.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네. 이렇게 이 책이 더 의미 있는 거는 네. 그러니까 김승석 교수는 이제 이런 암묵적 편견이 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거를 조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구체적인 데이터로 나타내줘서 맞다. 예. 이게 신빙성을 더 주기 네, 때문에 네.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구호를 외치거나 일방적으로 네. 강요하는 게 아니라 과학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무 좀 제가 되게 멋있게 생각이 들고 정말 팬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모든 책을 읽은 건데 그 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질문을 포기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고, 참. 그것도 멋있고 그래서 전 부탁 말씀이 예. 왜 김승석 교수님은 불러주시지 않는가. 그러게 말입니다. 네, 당장 불러주십시오. 네. 아, 네. 김승섭 교수님도 북콘서트 모시고 싶은 분이에요. 네, 근데 강연을 잘 안 하시고 네. 어렵다고는 하시는데 네. 그래도 CJB는 당연히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내년 생각합니다. 봄에 한번 예. 모셔보는 걸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네. 저도 개인적으로도 김승섭 교수님을 꼭 뵙고 싶은 마음이기도 해요. 네. 의사이신데 네. 예, 개업하지 않고 네. 지금 이게 녹음이 되고 있다 보니까 네. 네. 제가 약속을 짧게 지켜야 요 합니다. 책에 대해서만 제가 읽고 네. 나서 네. 그 음. 평이 있는데요. 네. 선진국하고 후진국의 차이는 이 차이예요. 이 아. 키워드 차별
그 네. 여성에 대한 차별 네. 그리고 LGBT에 대한 차별 음. 그 차별에서 존재하는 그 갭이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맞는 얘기네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지만 네. 제가 지금 참으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없어서. 시간이 없어요. 네네. 네. 끝인가요? 저 끝인가요? 한 말씀만 더 하세요 그러면. 네. 아까 선진국 말씀하셨는데 음. 이제 이런 질문을 하면 이웃에 외국인이 살게 된다면 네. 네. 어떨 것 같냐 이런 아. 질문했을 때 예. 미국 사람들은 안 좋을 것 같다 싫다라고 네. 대답한 응답이 뭐 3점 몇 네. 프로인데 네. 우리나라는 30 몇 프로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미국 거짓말이다 걔네들 네. 엄청 인종차별 심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음. 미국 사람들은 그게 부끄러운 행동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대답이라도 네. 아니다라고 네. 대답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그렇게 차별하고 이런 거 자체가 나쁜 부끄러운 거, 일이다. 아. 그게 잘못된 거고 부끄러운 네. 일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그런 것이 인식이 네. 없는 거야. 예. 그런 생각을 안 한다는 게 저는 네. 그 사실도 좀 충격적이어서 예. 네,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우리는 진지하게 사실 이 책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시간 있으면 해야 되는 책이라고 보는 게 네.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다문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책들이 사회 공론화가 돼야 돼요. 제가 볼 때. 제 생각인데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는 공부가 네. 그 깻잎 투쟁기하고도 또 연관이 네. 연관이 되고 되죠. 그래서 바로 이제 김예림 선생님이 다음 책으로 깻잎 투쟁기 얘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네네네. 김민수 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는 공부 이 책을 놓고 네. 다음에 한번 본격적으로 좀 더 긴 시간 네네. 함께 네. 이 책 네. 읽어보시고 또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모아서 네. 우리 책 함께 읽기 네. 네, CJB 너무 좋을 북클럽에서 것 같아요. 네. 살롱드 리브르 리브로. 네. 이거 이름 기억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 모임으로 네.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는 공부 다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말로 시간이 네. 네. 얼마 없어요. 제 생각에는 네. 김예린 선생님이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는 공부 얘기를 했고 네. 주제가 연결되는 깻잎 투쟁기 이야기까지 오늘 좀 네네. 얘기를 해주시면 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다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부탁드립니다. 깻잎 투쟁기는 제가 여기서 처음 리딩 코리아를 통해서 처음으로 알게 된 책인데요. 예. 깻잎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우리 삼겹살 먹을 때 깻잎이죠. 깻잎 한 장에 상추 한 장, 네네. 네. 아니, 깻잎 2장. 깻잎 두 장에. 네. 근데 저는 너무나 그냥 예. 당연하게 네. 예. 농민들이 농사를 예. 짓고 그렇죠. 거기서 이제 수확해서 나온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침마다 가면 마트에 장 보러 가면 네. 깻잎이 항상 싱싱하게 네네. 그 묶음으로 빨간 끈으로 이제 맞아요. 묶여 있잖아요.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책을 저는 1장을 읽고 예. 울었어요, 사실은. 왜 왜 울었냐면 예. 사실 제가 책을 읽고 뭐 이런 운동가가 네. 될 것도 아니고 금방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아. 이런 삶을 전혀 세상에. 알지 못했다는 예. 그게 저는 너무 좀 창피하기도 하고 네. 어떻게 이렇게 무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런 책이 나오는 게 너무나 예. 감사하고 이렇게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지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얘기죠. 네. 그렇죠. 이주 청취자는- 노동자. 네, 이주 노동자.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 네. 이주 노동자 그리고 열악하다. 네. 이주 너무 노동자. 열악하다. 네. 예. 네. 여기서 마지막에 뭐 저희는 불법이 아닙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맞아요. 불법이라고 딱지 불법이라는 붙이는 사람은 거. 저도 어렸을 때는 불법 노동자 이런 네. 말 진짜 많이 썼는데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익숙해요. 네네 너무 네. 익숙하니까. 네. 근데 이제 어떤 혹자는 외국인 노동자가 와서 이렇게 이주 노동자가 와서 우리 일거리를 빼앗는다라고 하는데 네. 절대 아니라고 아닙니다. 하거든요. 절대 우리나라 아닙니다. 사람들이 일하지 않는 너무 일하지 않기 때문에 꼭 맞아요. 필요한. 예. 네, 그래서 근데 하루에 8시간을 일하는 게 사실은 노동법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8시간을 일할 수 없는 게 이제 한 명이 8시간을 일하는 조건이 아니라 15박스. 15박스를 채워야 그게 된다는 거죠. 15,000장이거든요. 하. 10개씩 묶어서 예. 15박스를 하려면 이제 막 10시간도 걸리고 여기서 이제 오줌건이 아까 나왔던 오줌건이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네, 시간으로 하면은 화장실을 못 갈 이유가 없는데 네.
15박스를 채워야 되니까 이제 화장실도 못 가고 네. 이걸 못 채우면은 퇴근을 못 하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을 읽었을 때 저는 사실 제목 보고 정말 반전이었거든요. 네. 깻잎 네. 투쟁기가 무슨 명랑한 소녀 네. 얘기인 줄 알았어요. 아,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근데 음. 이게 깻잎을 투쟁을 하는 이유가 단가가 나와서 깻잎을 채취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읽고서 예, 네. 제가 지금 정말 반성해야 되는 게 마트를 가면 우리는 정말 깻잎 얼마인데 네. 뭐 상추 얼마인데 단가만 보는 거지. 그렇죠. 여기 안에 얼마나 피땀이 있는지는 모르는데 네. 네. 이거 사실 읽어보시면 그거 함부로 못 먹어요. 네. 근데 먹어야지 네. 그분들이 계속 노동을 하시니까 먹어야 네. 되긴 하는데 정말 처참한 상황에서 노동하는 중이다. 이거는 참. 정말 오늘 라디오 들어주시는 분들한테 네. 이거는 네. 메시지를 좀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깻잎 투쟁기가 두껍지가 않잖아요. 아주 책이. 네. 예, 가볍고.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다들. 제가 눈물이 났던 이유는 제가 뭐 감수성이 막 너무 풍부하거나 제가 뭐 마음이 여려서 이분들에게 너무 공감해서가 아니라 정말 이 책을 읽으면 눈물이 나요. 참. 정말 눈 뜨고 못 볼 책이에요. 네. 가끔은 너무 처참해서 이게 주거 환경이 이게 읽다 보면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현실인가? 근데 지금도 여전히 네. 그 흐름이 계속 네. 되고 있잖아요. 네. 네. 계절 노동자들 받아가지고 네. 그 여권을 압수해서 네. 네. 도망 못 가게 하고 네. 그 다음에 200만 원 정도 넘게 주기로 했는데 뭐 한 60만 원만 주고 임금 나머지는 네.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나머지는 정말 중간 네, 브로커가 또 충격적이었던 거는 네. 기숙사비를 받는데 네. 인당 받는다는 거죠. 네, 말도 안 돼 정말. 그러니까 저희 뭐 서울에 월세를 살아도 여러 명이서 살면은 나눠서 내고 좋은 맞아요. 집 살 수 있는데 네. 인당 한 30만 원에서 더 이상 받는 곳도 있어서 근데 그게 좋은 집이 아니라 비닐하우스 뭐 판넬 컨테이너 이런 데서 1인당 30만 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월급에서 그걸 떼고 나면은 이제 남는 게 없는 거죠. 네. 네. 자, 깻잎 투쟁기 김예림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네. 우리가 시간이 없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오늘 책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치고 한 30초 정도씩 우리 김민수 원장님부터 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북클럽 네. 살롱드 리브르라는 이름으로 네. 이제 만나서 책 이야기를 본격 시작을 했는데 네. 소감이 어떠세요? 저는 한강 작가 문학상 받은 부분에 네.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부흥이 방송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SNS, 유튜브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네. 책을 많이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같이 좋은 책 정말 많이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하실 거죠? 네, 해야죠. 네. 김예림 선생님은요? 아 저는 이렇게 방송 출연한 적이 거의 없어서 네. 너무 떨려서 이제 걱정을 많이 하고 왔고 사실은 청심원도 막 먹고 왔거든요. 청심원 먹었어요? 네네. 잘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라도 말을 할 수 있는 건데요. 네. 저는 이제 되게 부족한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이게 원장님하고 이제 PD님이 이렇게 잘 이끌어 주셔서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긴장한 것에 비해서 와 재밌다. 그리고 저는 리딩 코리아가 너무 좋은 게 네. 그러니까 제가 읽어보지 않은 책들 그리고 저는 약간 편식하는 편인데 책을 예.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책을 이렇게 골라주시고 추천해 주시는 게 저는 너무 좋거든요. 네. 그래서 예, 이런 북클럽도 뭐 계속 됐으면 좋겠고 리딩 네. 코리아는 정말 예, 계속해서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리딩 코리아 예찬론자 네. 김예림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김예림 선생님도 CJ 북클럽 살롱드 리브로 앞으로도 계속 하시는 거죠? 살롱드 리브르 네, 일단 알겠습니다. 입에 좀 네네. 익숙하게 살롱드 리브르 네. 외우셔야 될 것 같고요. 살롱드 리브르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2024 리딩 코리아 선정도서 11권 이야기를 다뤘는데 아쉽게도 다 다루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될 살롱드 리브르가 이 책 이야기를 한 권 한 권 다루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하고 또 더 많은 분들이 이 북클럽에 함께 하시는 그 시간을 기대하고 또 그 출발로 오늘 이미 삼아도 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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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 오늘 정말 수고하셨고 앞으로 또 좋은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ver since I met you